우리 전통 문화와 예술을 이야기와 소리로 엮어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자, 이제 9월 햇살이 들판마다 황금 물결 일렁이는 때입니다. 올해도 대풍년 빌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수확철에 야생동물들 피해 줄이려고 호신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유세차 정유 9월에 호신제를 올리나니 산중산군 호랑이 태호님은 멧돼지 잡고 잡아 논밭 고랑 파헤치는 멧돼지 노루 없게 하사이다. 네, 멧돼지 피해 없게 해달라고 호랑이한테 빌었던 호신제를 지금도 지내야 할까요? 이 멧돼지 피해 끝이 없잖아요. 고향에 덕평아재가 한마디 하시겠다고 합니다. 어야, 상인이 조카, 멧돼지요? 저 멧돼지 고기 먹냔 말이여. 그럼 얼른 내려와. 그 징언 놈 먹어서 없애야지. 안 그려? 아니, 덕평아재, 먹는 거보다 사람부터 살려야죠. 왕년에 명사수였다면서요. 멧돼지 구경만 할 건가요? 우리 지역 곳곳마다 산골 깊고 숲이 울창한 고장마다 이 멧돼지 피해 없기를 한번 빌어봅시다. 자, 김혜란 명창의 서울꽃 대감놀이 들어봅시다.
여드리고 남대 가면 저드렸지. 그렇지요. 아유 세상에 무당이 숨이 차 죽겠네. 그 부연 막걸리 한 잔 가져. 빨리 갖다 드려. 우리 대감 인수위에서 네. 그 대감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사랑채 뜰하게 옛 선인들의 정겨운 이야기 자리입니다. 채련곡이라고 있지요. 네, 바로 연밥 따는 노래입니다. 한동안 곱게 피었던 연꽃도 지고 이제 연밥 따놓는 시절이죠. 전주 덕진공원 연꽃도 유명합니다. 충남 부여 국남지도 연꽃축제 소문난 고장이고요. 또 양평 세미원 연꽃도 유명합니다. 하여간 이 연밥 따는 처녀들 보면서 지은 시도 노래도 참 많지요. 상주 함창 공갈무새 연밥 따는 척크나가. 네, 바로 이 노래가 상주 함창 연밥 따는 노래입니다. 아가씨들은 연밥을 따고 그 아가씨 구경하던 총각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가씨 마음을 뚝 따고 싶어서 연밥 줄밥 내 따줄게 우리 부모 모셔다오 이러면서 내놓고 자기 부모 모셔달라. 네, 바로 같이 살자 그거지요. 이런 채련곡에 총각이 빠지면 노래가 안 되죠. 그 총각들이 연밥 따는 처녀들 주변을 왜 오락가락 했겠습니까? 그 연꽃 사이로 잠깐 눈이라도 마주쳤다 싶으면 이따가 저기서 보장께 하면서 따로 만나자 약속 잡고 그랬거든요. 조선 중기 명신이었던 상촌 신음이 남긴 채련곡 한번 볼까요? 개성 예성강 별포 쪽 청춘 남녀가 연꽃 사이로 만난 이야기입니다. 개성 동촌처녀 버선 벗고서 허연 발로 나는 듯 강변 걸어 가더니 쪽배 안에 노흔드는 총각이랑 연꽃 추며 호호 깔깔 웃다가 훌쩍 배 타고 어디로 가더니만 원앙같이 얼싸안고서 별포로 나오더라. 네, 개성 병난도 아래로 별포가 있었다죠. 그럼 상촌 신음이 노래한 그 처녀 총각들은 연꽃 구경만 했을까요? 훌쩍 배를 타고 사라졌나 싶더니 별포로 나올 땐 그냥 서로 얼싸안고 원앙같이 나오더라. 네, 이 채련곡 보면 뽕 따러 가는가 보다, 연꽃 구경, 연밥 따러 가는 처녀들 연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남녀 사이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한 채련곡은 연꽃 구경 갔다가 님을 만나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님도 보고 연밥 따고 그 소리도 있었던 거지요. 자, 우리 민요로 상주 함창 연밥 따는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성창순 명창의 소리입니다. 상주 함창 공갈무새 연파 따는 척크나가 연파 줄밥 냈다 주마 우리
짐은 간 곳 없고 손님 때만 보여든다. 뚱청 저 빛 끝에 신우 옳게 마주 앉아 나도야 죽어 후생 가면 먼저 섬길라네. 이 뱀이 저 뱀이 다시만 오니 또한 뱀이가 남았구나. 반달이냐 저새 달이 반달이지. 조선 성종 2년 춘3월 지금의 경기도 용인골이 조강지처 박씨 사건으로 한양까지 시끄러웠으니 30년 전에 이혼한 남편 벌을 주시오 나선 박씨 부인이 있었겠다. 아이 30년간 가만히 있다가 내가 만포첨사 조강지초요 나선 게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 아이 초를 치잔 거지. 아니요, 배맹딸이랑 박씨랑 결혼한 거 내가 봤어. 그런 어르신들이 여럿인데 박씨가 조강지처가 맞다니까. 에이 아니라니까. 배맹다리가 역적 이시에 치고 공신되고 출세하니까 나가 조강지초요 이라고 나선 거란 게. 아기는 출세했으면 30년간 버린 조강지처 찾아보고 쌀이랑 돈푼이랑도 지어주고 그래야지. 무정하니까 내가 본처다 그 난리 친 거잖아. 가만 있어봐. 그 배맹달 이상이요 여기 용인 현감 앞에서는 본처가 맞다 해놓고서 한양만 가면은 아니랴 박씨가 첩이랴. 30년 전에 혼사 올린 거 봤다는데 용인 와서 거짓말 못하지. 아무리 낯바닥 두꺼워도 말이요. 그나저나 이 한양서 본쳐버린 배맹달 조사해라 이래갖고 재상 한 명에까지 났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사헌부 지평 김수손이요. 배첨사는 뭐시오? 용인에선 저 박씨가 조광지처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본처가 아니다 첩이다. 말해보시오. 본처요 첩이요? 그 용인에선 첩 소리하면 왕년에 처남이 얼굴 들고 못 산다 사정해서 본처 맞다 해둔 거고, 글쎄 30년간 가만히 있다 이제 와서 본처 소리요? 미쳤지? 어허, 용인에선 본처가 맞다 하고 한양에선 아니라 하고, 이러니 조정에서 본처 버린 게 맞냐 조사하란 거요. 보니까 박씨랑 헤어지고 세장가 들었던데 누가 본처요? 어허, 내가 누구요? 역적 이시애를 쳐부신 공신이요. 공신 말 들어야지.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 나가 본처요 나선 저게
저게 제정신이요? 아, 대체 공신을 왜 이러는 거요? 왜? 공신이라고 봐줄 일이요? 만약에 공신이 본처를 버렸다면 더욱 엄중히 처벌할 일이게요. 아, 보시오. 이것이 혼서지요. 아버님 도장 어디 찍혀 있어? 아, 첩이래도. 허허,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거 보니 본처가 아니었단 건데. 그럼 박 씨가 말해보시오. 이러고도 조강지처라 하겠소? 그깟 문서야 엊그제 쓴 건지 누가 알겠소. 엊그제 쓴 거라니. 이게 30년 전 혼서진데. 그럼 김씨 진씨 혼서지도 내놔보시오. 저 사람 둘째 셋째 마누라 혼서지 말이오. 에이, 여기서 김씨, 진씨가 왜 나와? 잠깐. 박 씨 부인, 지금 그게 무슨 말이오? 김 씨의 진 씨 혼서지를 보여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오? 30년 전 나랑 결혼하고 일남 1년 아차 쫓아내고 김씨네로 장가들더니 이제 공신에 오르니까 더 젊은 진씨 댁 사위 된 것도 모르시오? 내가 김씨랑 살건 진씨랑 살건 네가 무슨 상관인데 나불거려? 어따 대고 네가 뭔데? 나같이 혼수 뺏고 이혼하고 또 새 장가들어 자식 낳고 처갓집 재산 뺏고 또 내쫓는 거 왜? 아니요? 절도사 판서되면 또 새 장가들 거고 그럼 나처럼 쫓아낼 거 아니요? 다치래도 감히 공신 앞에서 헛소리를 해? 배첨사! 저 박 씨 부인 말대로라면 새 장가들어 재산 뺏고 자식을 뺏었단 소리 아니오? 정식 이혼하고 아버님 명에 따라 결혼한 거래도 공신이 된 후로 세 번째 새 장가 든 이유는 뭐요? 첫째 둘째 부인 버리고 세 번째 부인 취한 이유 말이오? 글쎄 아버님 명이라 했잖소. 지평날이 내 혼서지에 도장을 안 찍어 첩을 만들고 출세할 때마다 조강지쳐 버린 저런 작자가 집안도 못 지키는데 나라를 지키겠소? 아버님 명이다 둘러대며 앞으로 얼마나 몇 여자를 더 울려야겠소. 죽더라도 이 소리는 꼭 해주고 싶었소이다. 네 년? 그래도 한때 한 입을 덮고 살았거늘. 이놈아! 조강지쳐 버린 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째냐? 배맹달! 이러고도 공직에 있을 참이요. 몇 여자를 더 올리고 강탈할 작정이요. 가정도 못 지키면서 누굴 지키겠단 게요. 이래도 박 씨가 첩이었소? 조선 성종 2년인 1471년 4월 역적 이시해를 진압했던 배맹달은 적개공신에 올랐지만 이렇게 조강지처를 벌인 사람으로 탄핵받아 공직에서 물러났던 겁니다. 30년 동안 울분을 참았던 용인 박씨 부인은 배맹달이 출세하면서 여성을 농락했다. 또 가정도 못 지키는데 나라를 지키겠느냐 외쳤으니 그 시절 용감한 여장부였지요. 자, 실록 만화경 배맹달과 박씨 부인 편 함께 엮어주신 성우 신범식 우성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놀보 심술 타령 만나보겠습니다. 박동진 명창의 소리입니다. 중년의 운봉하명 두 얼품의 형제가 사는디 형은 놀보고 아우는 흥보렸다. 사람이 오장이 6분디 놀보는 오장이 7보요. 어째서 7보냐 할 것 같을 지경이면은 심술보 하나가 왼편 갈비 밑에 노인들 담배 주머니 매달리듯 딱 매달려 갖고 이놈이 밥만 먹으면은 심술을 부리는디 이놈의 심술이 일망무지로 나오던 것이었다. 놀보 심술 볼짝시면 대장분방 벌목하 대장분방 벌목하고 고방이 인사 끊고 삼살가기 집지고 새초본이다 불붙이고 재고랄지 뼈감추고 불난뒤 부채질 소대상에다 채정치고 야장할지 괴장쳐 혼대사에 싸게 치고 다 된 혼인은 방의 치고
장례가 아니면 엉매긍정 회상술값 억지서 배나리 광에 소모라 넣고 꽃초밭에 말달려 애동호박이 말뚝박고 늙은 호박에 똥칠하고 똥눈어 넣으면 주저앉혀 우는 어린애 똥 먹이고 새암찌리 허공파 애뱀 부인의 배통 차고 술잔 든 놈 멱살 잡고 봉사보면은 인도하야 개천물에다가 밀어넣고 길 가는 광쟁 양반 해월대께 못 떨었다 해지면 내쫓고 옹기장사 작대 차고 다는 놈 다리 걷고 이알는 놈 뺨새리고 배알는 놈 간질이고 못자리에다 돌 던지고 자담상에 흙 퍼붓고 제주병에 개똥 놓고 소주병에다 오줌 싸고 새만근 변작은 고 새갓 보면 절대 대고 빠른 신 운도 끊고 집신 보면은 앞총 끊고 안진뱅이는 택견해 곱사둥이는 뒤집어 놓고 다리미 도구로 눌러놓고 전로 마을에 딴쪽 저 수절과모 모감하고 중보면은 목닥 뱉고 이웃집 노인네 잠곤이 들어설 제 가만은 들어가 가만은 들어가 훌떡 벗어지 이맛박을 대꼭지로 탁 샤리고 먼 산 보고 웃고 이놈의 심술이라 삼강을 아느냐 모르느냐 굳게가 돌덩이 같고 모지기가 짝이 없고 욕심에 쪽제 배우고 네모난 송곳으로 놀보 이맛박을 콱 쑤셔갖고 획획 내둘러도 진물 한 방울 안 날 이천하에 놀보내 밀었다. 그런데 그 동생 흥부는 마음이 선착하야 삼강오륜 인의해지 지성으로 돌을 닦아 군자지도를 안 오는 고로 부자친 생각하야 부모 좀더 효도고 군신용이 뜻이 깊어 나라에 넌 충신이교 부부유명을 생각하여 만두라를 사랑하고 우리 지역 향토의 전통과 화제를 찾아 나서는 고향 나루터. 자, 오늘은 경상남도 김해시로 들어가 볼까요? 김해하면 역시 가야금입니다. 김해가 금관 가야국이었고 가야국 악기하면 바로 가야금이죠. 경상북도 고령군도 가야금 고장으로 유명합니다만 해마다 김해시에서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도 열고 그래서 김해하면 금관가야의 가야금 전통을 잇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해시 대성동은 지금도 왕궁터 발굴 작업 중인데요. 대성동 주변 찾아온 관광객들 요즘 부쩍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기 가면 가야국 시조 김수로 왕릉도 있죠. 허왕욱 왕우릉도 있고 그러니까 가야사 전설이 아니라 우리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가야 역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러 오신 분들이 줄줄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김해시 찾아가면요, 대성동 고분군으로 수로왕릉으로 분성산 중턱 가야 테마파크로 또 김해 국립박물관, 여기까지 둘러볼 데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9월 한 달간은 야간에도 김해 구경을 다닐 수 있는 가야사 야행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9월 30일까지 주말이면 달빛 아래 수로왕과 허황욱이 걷던 그 길을 따라 걸어보고, 달밤에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봉황동 유적지로 폐총이며 여의각도 둘러보고, 아무튼 김수로왕과 왕비릉 야간 개방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달빛 여행이 아니고요, 야간에 옛 유적지를 다시 찾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야 역사가 전설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역사였다는 거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거겠죠. 또 해마다 3월이면 김해에서 열리는 김해 전국 가야금 대회. 내년이 28회째이니 전통이 꽤 쌓이고 있는 겁니다. 참, 요즘 김해 진례면 고머리 쪽 가면 엄청 넓은 땅에 산업공단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이면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는데요. 꽤 많은 공장이 새로 들어서서 김해에 활기를 불어넣을 텐데, 넉넉한 녹지 공간에다 주민들과 근로자가 같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고향 나루터 가야국의 역사를 다시 찾고 있는 경상남도 김해시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립국악단 여러분, 그리고 최근순 명창의 소리와 연주로 우리 비나리 들어봅니다. 전개우주 하늘 대고 지게 조축 땅 생기니
깊은 전통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전통사랑방. 오늘은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정해촌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덕분에 잘 지냈고요. 또 네. 지난 시간 우리 남상일 씨랑 같이 방송했던 내용도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기대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사당 그 놀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남사당 놀이 하면은 그 얼마 전에 영화로 크게 흥행했었죠. 네. 왕의 남자 그렇죠. 떠오르게 되는데 연산군 시절에 그런 유랑 집단 아마 남사당 놀이와 같은 그 집단으로 생각이 되는데 유랑 집단이 궁에 와서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죠. 네. 물론 이제 영화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줄거리를 만들어서 새롭게 이제 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당시 실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당시에 연산군 시절에 그 궁중에 많은 예인들이 특히 민간의 예술들이 궁중에서 연희가 됐다라는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또 흥미를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니 해도 마지막 장면에 줄 위에서 그 뛰면서 이렇게 끝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그렇죠. 네네. 네. 이와 같은 그 줄타기는 이제 그 얼음이라고 그래요. 얼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얼음인가요?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얼음에서는 엉거주춤하면서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고요. 우리는 그 줄 위에서의 공포심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만은 우리는 땅 위에 걸어 다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3m 정도 높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야. 줄 위가. 네. 그러면 그 3m 높이 위에서 사람이 또 서면은 약 1.5m 이상은 또 눈높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시선은 4, 5m 정도 높이에 머물러 있다 하니까 상당히 공포스러운 그렇죠. 그런 높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훈련하는 그 과정 또 훈련이라기보다는 그 기회를 연마하는 과정을 보니까 아주 땅 위에서 낮은 줄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이 신체나 특히 기회를 연마하는 데 있어서는 참 그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전통 예술 중에서 역시 얼음 줄타기, 네. 줄타기의 그 명인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남사당은 이 첫 번째가 이제 풍물. 네. 풍물은 우리 다 아시죠. 요즘에 농악이라고 하면 네.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물 그리고 풍장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번화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접시 돌리기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사당 놀이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기회를 증폭시키는 게 하나가 접시를 돌리다가 혹 올리면은 저쪽에서 받고 이제 이런 거. 그 주로 담뱃대로도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 앵두나무 가지를 사용했다고 그러네요. 왜 앵두나무를 썼는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탄력이 좋아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앵두나무 그 가지를 이용했다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관중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주는 이런 기회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땅재주, 살판이라고 그러죠. 땅재주는 주로 기계체조의 덤블링 같은 그런 건데 전통 사회에서 이게 서구적인 이런 그 기회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을 전통 시절에 이렇게 땅재주로 덤블링을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좀 신기하게 관중들을 붙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형태의 이제 땅재주를 보이고 방금 말씀드린 얼음, 줄타기 그리고 사회적 풍자가 아주 강한 덧배기. 덧배기는 탈춤을 얘기합니다. 탈춤은 우리가 지역별로 주로 우리 그 북쪽 지역
특히 황해도 지역의 탈춤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뭐 네. 봉산 탈춤, 네. 뭐 강령 탈춤, 은율 탈춤, 그리고 쭉 올라가면 이제 함경도의 북청 사자노름 네. 이런 탈놀이가 있고요. 또 중부 지방에는 좀 그 전승이 거의 그 뜸한데요. 저 경상도 남쪽으로 가면은 뭐 고성 오광대라든지 뭐 이런 탈놀이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남사당 탈놀이는 그 좀 특징적인 그런 그 대표성을 갖는 그런 그 지역적인 탈놀음은 아닙니다만 네. 이 남사당의 이 6 그 마당 중에서 탈놀이의 중요성도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 하나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덜미라고 하는 꼭두각시 노름. 아, 덜미. 네. 꼭두각시 노름인데 이거는 그 연희를 하는 무대는 예쁘장한 무대죠. 네. 우리가 아는 무대는 큰 무대를 생각하는데 작은 무대를 만들고 여기 이제 대자비와 산바지가 있습니다. 대자비는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 아. 네, 산바지는 그 재담을 주고받으면서 음악도 울리고 하는 이제 그런 네. 팀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꼭두각시 노름은 또 일명 박첨지 노름이라고도 하죠. 네. 그 주인공이 박첨지인데 수염이 하얗게 난 박첨지 네. 기억이 나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전통 사회 때 이렇게 꼭두각시 노름은 특히 그 주고받는 대사와 극적인 내용도 흥미를 더하지만 실제로 그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 거기서 상여가 나간다든지 그리고 그 조정에 의한 인형들의 섬세한 그런 어떤 연희 표현 이런 것이 매우 우수한 그런 연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 남사당 놀이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풍물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뭐 다양한 기예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남사당 하면은 어떻든 그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주랑하는 예인 집단을 얘기하는데 조선조 후기 이후에는 이제 남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일행이 함께 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다수의 여자분들도 속하게 되고 또 남사당 놀이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소품이나 악기 의상을 손보시는 그런 또 스텝도 있게 되고 하니까 이제는 그 여러 사람이 함께 남녀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단체가 된 것이죠. 네. 예. 이 남사당패가 뭐 가족 단위로 또 그리고 예인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하나의 그 단체를 형성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의 기회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풍물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국군이 기울어서 일제 강점기 때 이 풍물은 또 순환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 풍물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사당 놀이 하면은 뭐 어떤 분들도 대표성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풍물을 들지요. 네. 남사당 뭐 농악놀이 뭐 이렇게 네. 들고 있는데 이 풍자가 들어가는 용어들이 참 우리 전통 용어에 많은 것 같아요. 풍물, 풍장, 풍류, 풍속, 풍년, 풍어, 그러네요. 풍자, 풍어제, 뭐 풍자가 참 많이 들어가죠. 이제 우리 민족의 또 아마 세계사적으로 처음 시족을 만든 것이 우리 민족이 만든 이런 풍시 시족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 풍시들의 풍속, 풍물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가적 음악인 풍물하고는 뭐 동일어로 네. 쓰일 만큼 중요한 언어가 됐죠. 그래서 이 풍물을 자꾸 이제 농악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러운 뭐 현상일 수도 있고 합니다만 어떻든 그 남사당 놀이들이 했던 이 풍물은 초대 인간문화재였던 남은용 선생, 박계순 인간문화재 그리고 남은용 선생의 아들이었던 김기환 문화재 등에 이어서 오늘날 이제 박용태 선생이 보유자로 남사당 놀이는 지정되어 계십니다만은 이 풍물놀이는 그 동네마다 마을마다 또 그리고 그런 뭐 모임마다 존재했던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풍물단
요즘은 농악단들이 네. 있었겠죠. 그런데 최근에 그 전국적인 그런 풍물 경연 대회에 보니까 몇 팀밖에 출연을 안 하는 정도로 풍물이 또 귀하기도 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풍물이 그렇게 동네마다 전승했던 풍물이 이렇게 귀하게 됐을까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뭐니 해도 일제시대 때 우리 전통적인 풍물이나 여러 가지 풍속 또 그리고 우리 민중의 집단적인 그런 전통 연희를 일제가 아주 조직적으로 파괴하거나 못하도록 유도했던 것이 아마 큰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농경 사회를 이루었던 우리의 그 사회적 그 환경이 산업화, 네. 공업화되면서 대도시로 집중되는 인구가 사실은 저희 고향에도 가보면은 예전에 건 뭐 100여 가구 이상의 그 겹겹이 집들로 조그만한 집들로 되어져 있는 마을이 지금은 뭐 10여 호 정도쯤. 그러니까 마을이 이제 허응하죠. 네. 그래 이게 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또 이 산업화 시대로 그렇습니다. 또 변해가면서 이 농악의 문화, 우리 풍물의 문화가 감소되고 좀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예, 아주 그냥 들풀처럼 잘 살아남아서 현재는 그 사물놀이라는 또 걸출한 예술을 또 탄생시키는 그 뿌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물놀이의 탄생은 뭐 1978년도 저도 그 현장에서 기악 연주자로 같은 연주를 했습니다만 네. 그 이 사물놀이의 활성화는 역사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풍물 농악하면은 적어도 한 20명은 있어야 하는 걸로만 알아왔잖아요. 그런데 단 네 사람이 능히 프로그램을 전부 소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물놀이는 많이 지금 그렇죠. 확장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괭가리, 북, 징, 장고 네. 이 네 가지의 우리 풍물 악기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연희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치고 또 기회를 닦으면은 서서도 선반으로도 하고 하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 산업화된 사회 때 이 사물놀이의 등장은 아주 어찌 보면 커다란 그런 행운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이 현장의 음악인 이 풍물, 농악이 무대화되면서 어찌 보면 그 교수님 말씀대로 네 가지 악기를 가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또 예술을 표현하는 그러면서 아주 파급력 있고 아주 에너지 넘치는 그런 가락들을 이렇게 선보이고 있는데 이 풍물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럴 때일수록 도시 풍물 시대를 열어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교수님의 고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도시 풍물 어차피 많은 인구들이 수백만 이상이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각박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아주 사소한 그런 시비로 사람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또는 직장마다 조직마다 이런 풍물단 형태의 이런 연희 이걸 뭐 공연으로 해서 이걸 직업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어떻든 그 집단의 의식을 서로 고취하고 또 서로 사람을 서로 알게 되고 같이 부딪혀서 악기를 치거나 같이 움직이거나 이러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지 않는가. 같이 어울려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단 한두 시간이라도 우리 주변 이웃과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함께 한다라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풍물이나 우리 전통 예술이 체계적으로 그 교육이 돼야 되겠다. 우리 전통사회의 풍물이 그렇게 융성했던 것은 학교가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서 그 마을마다 자연스럽게 학습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학습의 모든 그런 기회가 교육에 의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렸을 때부터 유아 교육부터 이제 그런 풍물을 교육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오늘 16일 오후 3시 창경궁 양화당에서 이 풍물놀이가 공연된다고 그러네요. 남사당의 풍물놀이인데 특이한 것은 얼음과 덜미, 줄타기와 꼭두각시 노름의 전 과정을 약 1시간 반에 걸쳐서
공연한다고 하는군요. 뭐 아마 가을에 진행되는 궁궐 공개 행사의 일환인데 매우 이채롭습니다. 이 방송을 뭐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아주 귀한 정보까지 네. 주셨습니다. 이 대동의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사회가 더 신명나고 즐거운 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전통사랑방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정해천 교수님과 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김덕숲의 사물놀이 여러분의 연주로 호남농악 듣고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설마다 사연이. 오늘은 함경남도 북청군에 전해온 돈돌라리 사연입니다.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모래청산의 돈돌라리요. 네, 북청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즐겨 부르는 돈돌라리입니다. 모래청산의 돈돌라리요, 시내 강변의 돈돌라리요. 끝없이 반복해 부르고 있는 이 돈돌라리가 뭐냐? 네, 돈돌이란 북청말로 돌고 돈다 그런 말이고, 나리는 오늘, 바로 오늘날과 같은 말입니다. 돈다, 돌아온다, 새날이 돌아온다. 네, 새날이 돌아온다 소리니 일제강점기 때는요, 돈돌라리, 그 노래 부르지 마라, 잡아간다, 금지곡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세상도 돌고 돌고, 험한 시대도 돌고 돌고, 인생 팔자도 돌고 돌고, 죽어라 고생했던 시절도 돌고 돌아 새날이 온다. 그렇다면 북청 돈돌라리는 민요 속의 희망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북녘에서 지금도 이 돈돌라리는 합창곡으로 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함경남도 지방문화재 제1호로 지정을 해서 배우고 또 계승시키고 있는 새날을 향한 희망가 북청의 돈돌라리. 지금도 단오날이나 명절 때 북청 남대천 강변에서 동포들이 부르고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돌아옵니다. 새날이 동트고 새 시대도 돌아오고, 험하고 고생 많던 시절도 뒤집어져 좋은 시절이 돌아온다 노래했던 돈돌라리, 다시 부르면서 기운을 한번 내봐야 되겠습니다. 북청 역사랑 기상을 한번 보세요. 전에는 북청 여성들도 말을 잘 탔다고 합니다. 거침없이 내달린 북청의 기상이 조선 후기엔 한양까지 진출해서 한양에 물장수하면 바로 북청 물장수를 제일로 쳤고요. 물장수로 번 돈을 모아 조합을 만들고 또 북청 인재들이 한양에서 공부하게 또 이 장학사업도 펼쳤다고 합니다. 그게 돈돌라리 정신입니다. 새날이 온다, 새 시절이 온다, 그런 희망으로 북청 돈돌라리, 북청 사자놀이 보존의 여러분의 소리로 돈돌라리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